안녕하십니까. 올해 91세 현역 의사 강민준입니다. 혹시 오늘 아침에도 통증 때문에 침대에서 나오기 힘드셨습니까? 20년 전에 저 역시 그랬습니다. 아침에 눈을 뜨는 것이 두려울 정도로 관절의 삐걱거림과 싸워야 했습니다. 하지만 90을 넘긴 지금도 저는 매일 진료실에서 환자분들을 뵙고 주말에는 골프를 즐깁니다. 많은 분들이 제게 특별한 약초나 고가의 영양제 혹은 복잡한 운동법에 대해 묻습니다. 그러나 제 대답은 의외로 간단합니다. 우리가 평생 무심코 지나쳤던 우리 몸의 특정 부위들을 세심하게 관리했을 뿐입니다. 우리는 70, 80대가 되면서 많은 것을 체념하곤 합니다. 나이가 드니 어쩔 수 없지라며 손주와 함께 뛰는 즐거움을 포기하고 등산이나 여행 같은 오랜 취미도 내려놓습니다. 하지만 60년 넘게 의사로 살아오며 제가 발견한 한 가지 분명한 사실은 건강하게 장수하는 분들에게는 공통적인 관리 부위가 있다는 것입니다. 이 글을 끝까지 읽으신다면 여러분의 남은 인생이 기대 이상으로 달라질 수 있다고 저는 확신합니다. 이미 늦었다고 생각하십니까?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변화는 지금 시작해도 충분하며 오히려 연세가 많을수록 그 효과는 더욱 뚜렷하게 나타날 수 있습니다. 인체 건강의 4가지 핵심 교차로. 우리 몸은 하나의 유기적인 시스템이며 특정 부위들은 마치 고속도로의 주요 분기점처럼 전신 건강에 결정적인 영향을 미칩니다. 제가 지금부터 말씀드릴 4곳은 바로 발, 겨드랑이, 허벅지 안쪽, 그리고 등과 두피입니다. 이 부위들은 단순히 위생의 차원을 넘어 우리 몸의 주요 혈관과 림프절, 신경계가 밀집된 전략적 요충지입니다. 이곳의 순환과 기능이 원활할 때 우리 몸의 면역력과 에너지 수준은 자연스럽게 향상됩니다. 지금부터 60년 임상 경험을 바탕으로 한 4가지 부위 관리법을 하나씩 자세히 알려드리겠습니다. 1. 제2의 심장. 발. 전신 순환의 시작점. 매일 수만 보를 걸으며 우리의 체중을 지탱하는 발을 얼마나 소중히 다루고 계십니까? 78세 박서준 씨는 선생님, 발이 아파서 화장실 가는 것조차 고통스럽습니다. 라며 제 진료실을 찾았습니다. 그의 발은 심한 굳은 살과 건조함으로 갈라져 있었고 발가락 사이는 습기로 인한 염증이 보였습니다. 제가 의대생들에게 늘 강조하는 말이 있습니다. 발은 제2의 심장이다. 발의 근육과 혈관은 심장을 도와 혈액을 온몸으로 다시 밀어 올리는 중요한 펌프 역할을 하기 때문입니다. 발 관리는 단순히 발의 피로를 푸는 것을 넘어 심혈관 건강 개선, 혈압 안정, 그리고 수면의 질 향상과도 직결됩니다. 발 건강을 위한 4단계 실천법. 따뜻한 물에 30분 조격하기. 체온보다 약간 높은 40도 정도의 물에 발을 담그십시오. 혈관이 확장되며 전신의 혈액순환이 촉진됩니다. 이때 천일염을 한 줌 넣으면 삼투압작용으로 부기를 빼는데 더욱 효과적입니다. 20년간 불면증으로 고생했던 78세 김지영님은 이 방법으로 약 없이 깊은 잠을 잘 수 있게 되었다며 기뻐하셨습니다. 발바닥 부드럽게 마사지하기. 발바닥에는 전신장기와 연결된 반사구가 밀집해 있습니다. 아침에 일어나서 그리고 잠들기 전 5분간 손가락 끝으로 발바닥 전체를 원을 그리듯 부드럽게 마사지해 주십시오. 특히 발뒤꿈치와 발가락, 바로 아래의 도톰한 부분을 지압하면 소화기능 개선과 숙면에 큰 도움이 됩니다. 발가락 사이까지 꼼꼼히 세척 후 완전 건조. 많은 분들이 간과하는 부분입니다. 발가락 사이는 세균이 번식하기 최적의 환경입니다.
부드러운 수건이나 면봉을 이용해 물기를 완벽히 제거해야 합니다. 특히 당뇨가 있으신 분들은 작은 상처가 큰 문제로 번질 수 있기에 더욱 세심한 관리가 필요합니다. 82세 최연우 어르신은 발가락 사이에 작은 무좀을 방치했다가 심각한 감염으로 고생하신 후에야 이 습관의 중요성을 깨달으셨습니다. 보습과 미끄럼 방지 신발은 필수. 목욕 후에는 반드시 보습 크림을 발라 피부 건조와 갈라짐을 예방하십시오. 또한 실내에서도 맨발보다는 바닥의 충격을 흡수하고 미끄러움을 방지하는 슬리퍼를 착용하는 것이 발과 무릎 관절을 보호하는 길입니다. 박서준 씨는 이 4가지 방법을 3개월간 꾸준히 실천한 후 기적 같습니다. 이제 아침에 발 통증 없이 일어납니다. 지난 주말에는 손주와 공원을 한 바퀴 돌았습니다. 라며 환하게 웃으셨습니다. 이 면역력의 숨은 요새, 겨드랑이, 우리 몸의 정화 시스템. 겨드랑이를 단순히 땀이 나는 곳으로만 생각하십니까? 이곳은 우리 몸의 핵심적인 자연 해독 센터입니다. 75세 이수진님은 20년간 환절기마다 기관지염과 알레르기로 고생하며 항생제를 달고 살았습니다. 제가 그녀의 겨드랑이를 살펴보니 림프절이 약간 붓고 단단하게 만져졌습니다. 겨드랑이에는 20개 이상의 중요한 림프절이 모여 있습니다. 림프절은 혈액 속 노폐물과 독소를 걸러내고 감염과 싸우는 백혈구를 생산하는 면역체계의 최전선 기지입니다. 하지만 많은 분들이 강한 향의 데오드란트로 땀샘을 인위적으로 막아 냄새를 제거하는 데만 집중합니다. 이는 독소 배출 통로를 차단하여 오히려 체내에 노폐물이 쌓이게 하는 결과를 낳을 수 있습니다. 면역력을 깨우는 4단계 겨드랑이 관리법. 무향의 순한 비누로 부드럽게 세척. 화학 성분이 강한 바디워시는 피부의 유익균까지 제거해 자연 방어막을 무너뜨릴 수 있습니다. 천연 성분의 순한 비누를 사용해 원을 그리듯 부드럽게 닦아내는 것이 좋습니다. 샤워 후 완벽하게 건조. 습한 환경은 세균 번식의 원인이 됩니다. 부드러운 수건으로 물기를 완전히 제거한 후 헤어드라이어의 시원한 바람으로 잠시 말려주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83세 박진우 어르신은 이 방법만으로도 수십 년간 겪었던 겨드랑이의 가려움증에서 해방되었습니다. 성분을 확인하고 데오드란트 사용. 땀샘을 막는 알루미늄 성분이 없는 자연 유래 성분의 제품을 선택하는 것이 현명합니다. 베이킹 소다나 사과 식초를 물에 희석해 가볍게 바르는 것도 피부의 pH 균형을 맞춰 냄새를 억제하는 좋은 대안이 될 수 있습니다. 매일 아침 2분 림프 마사지. 이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팔을 들어 올린 후 반대편 손가락으로 겨드랑이 주변을 목에서 가슴 방향으로 부드럽게 쓸어내리듯 마사지하십시오. 양쪽을 각각 1분씩, 총 2분이면 충분합니다. 이 간단한 동작이 림프 순환을 촉진해 독소 배출과 면역력 강화에 큰 도움을 줍니다. 이수진님은 2달 후 20년 만에 처음으로 항생제 없이 가을을 보내고 있습니다. 정말 믿기지 않아요. 라며 건강을 되찾은 기쁨을 전해주었습니다. 3. 하체 순환과 간 건강의 통로. 허벅지 안쪽. 허벅지 안쪽, 즉 서해부는 우리 몸의 주요 혈관인 대퇴동맥과 정맥, 그리고 중요한 림프절이 모여 있는 곳입니다. 이곳의 순환 상태는 하체 건강은 물론 간 기능과도 밀접한 관련이 있습니다. 71세 윤서연님은 매일 밤 다리가 붓고 저려 수면제 없이는 잠을 이룰 수 없었습니다. 그녀의 허벅지 안쪽은 혈액순환이 원활하지 않아 피부가 푸석했고 서해부 림프절이 미세하게 부어 있었습니다. 허벅지 안쪽의 순환이 저하되면 하체 부종과 만성 피로를 유발하며
동양의학적으로는 간 경락의 흐름에 영향을 주어간의 해독 기능에도 부담을 줄 수 있습니다. 순환을 돕는 4단계 허벅지 안쪽 관리법. 부드럽고 꼼꼼한 세정. 목욕 시 긴 손잡이가 달린 부드러운 스펀지를 이용해 허벅지 안쪽까지 부드럽게 씻어주세요. 몸을 무리하게 구부리지 않고도 청결을 유지할 수 있습니다. 통기성 좋은 면 소재 속옷 착용. 나일론이나 폴리에스터 같은 합성 섬유는 땀 흡수가 되지 않아 피부 트러블을 유발할 수 있습니다. 100%면 소재의 넉넉한 속옷을 착용하여 통풍이 잘 되게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꽉 끼는 속옷은 혈액과 림프의 순환을 방해하는 주범입니다. 매일 간단한 스트레칭, 바닥에 앉아 양 발바닥을 마주 붙이고 무릎을 가볍게 위아래로 움직이는 나비 자세는 허벅지 안쪽의 순환을 촉진하는 최고의 방법입니다. 침대에 누워서 한쪽 무릎을 구부려 옆으로 눕히는 동작만으로도 충분한 스트레칭 효과를 볼 수 있습니다. 보습제로 피부 마찰 줄이기. 나이가 들면 피부가 건조해져 마찰에 약해집니다. 샤워 후 바셀린이나 천연 오일 같은 보습제를 발라 피부를 보호하고 여름철에는 땀으로 인한 슬림을 방지하기 위해 옥수수 전분 가루를 살짝 뿌려주는 것도 지혜로운 방법입니다. 윤서연 님은 한 달 후 밤에 다리가 저리지 않아 수면제를 끊었습니다. 붓기가 빠지니 몸도 한결 가벼워졌고 병원 검사에서 간 수치도 정상이 되었어요. 라며 놀라운 변화를 전했습니다. 4. 뇌 기능과 신경계를 깨우는 등과 두피. 기억력이 떨어지고 몸이 무기력한 것을 단순히 나이 탓으로만 돌리고 계십니까? 75세 한은주님은 손주 이름이 가끔 헷갈려요. 치매의 시작일까봐 너무 무섭습니다. 라며 깊은 불안감을 호소했습니다. 그녀의 등 근육은 돌처럼 굳어 있었고 두피의 혈액순환 또한 현저히 저하된 상태였습니다. 등과 두피는 우리 몸의 중추 신경계인 척수와 뇌와 직접적으로 연결된 부위입니다. 특히 목과 등 상부 근육이 경직되면 뇌로 가는 혈류가 감소하여 기억력과 인지 기능 저하의 원인이 될 수 있습니다. 뇌 건강을 위한 4단계 등 두피 관리법. 부드러운 브러쉬로 등 마사지하며 씻기. 긴 손잡이가 달린 목욕 브러쉬를 사용해 척추를 중심으로 바깥쪽을 향해 원을 그리듯 부드럽게 씻어보세요. 이는 뭉친 등 근육을 풀어주고 뇌로 가는 혈류를 개선하여 머리를 맑게 하는 효과가 있습니다. 매일 5분 두피 마사지. 손가락 끝 지문 부분으로 두피 전체를 부드럽게 누르며 마사지하십시오. 샴푸할 때 하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특히 혈관이 많이 분포된 뒤통수와 관자놀이 부근을 신경 써서 마사지하면 뇌 혈류 개선에 직접적인 도움이 됩니다. 아침 척추 스트레칭. 척추는 우리 몸의 신경 고속도로입니다. 침대에 앉아 천천히 고개를 좌우로 돌리고 어깨를 부드럽게 돌려주는 것만으로도 충분합니다. 누운 자세에서 무릎을 세우고 엉덩이를 살짝 들었다 내리는 동작도 척추 유연성 유지에 매우 효과적입니다. 잠들기 전 등 목 마사지. 잠들기 전 5분. 배우자에게 부탁하거나 마사지 볼을 이용해 목과 등 근육의 긴장을 풀어주세요. 이는 중추 신경계를 이완시켜 깊고 편안한 수면을 유도합니다. 한은주님은 2달간 이 방법을 실천한 후 머리가 훨씬 맑아지고 기운이 납니다. 가족들도 제 표정이 밝아졌다고 해요. 라며 자신감을 되찾았습니다. 일상 속 건강혁명. 하루 15분의 약속. 해야 할 것이 너무 많다고 느끼실 수 있습니다. 가장 중요한 원칙은 한 번에 하나씩 꾸준하게입니다. 요일별 집중관리. 월요일은 발의 날, 수요일은 겨드랑이의 날처럼 요일별로 한 부위에 집중해 보세요.
부담 없이 깊이 있는 관리가 가능합니다. 하루 15분의 투자. 각 부위별 관리에 5분 이상 시간을 쏟을 필요는 없습니다. 아침에 일어나 발 마사지 5분, 샤워하며 등과 두피 관리 5분, 잠들기 전 스트레칭 5분. 하루 총 15분의 투자가 당신의 10년 후 건강을 결정합니다. 습관과 연결하기. TV를 보면서 허벅지 스트레칭을 하고 양치질을 하면서 척추를 바로 세우는 것처럼 기존 습관에 새로운 건강 습관을 연결하면 자연스럽게 일상이 됩니다. 86세 정혜선님은 이 관리법을 시작하고 6개월 만에 혈압약 복용량을 절반으로 줄였고 93세 김도윤 어르신은 지긋지긋한 통증에서 벗어나 지팡이 없이 공원을 산책하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91세 현역 의사로서 자신 있게 말씀드립니다. 건강하고 활기찬 노년의 비결은 멀리 있지 않습니다. 우리가 매일 무심코 지나치는 내 몸의 작은 부분에 대한 관심과 꾸준한 실천, 그것이 바로 가장 위대한 건강 비법입니다.